기록을 좀 할게요. 짠. 이렇게. 자, 저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어요. 다이아보드라고 하는 어떤 신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선을 보였는데, 첫 제품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다이아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도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디자인부터 좀 눈에 띄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독특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대칭 형태의 도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의 이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이 뭐죠? 이게 아크 원자로의 형태를 디자이너에게 좀 이런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색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저희가 PP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씌우면 약간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 되었고요. 네, 이름을 지을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300만 분이 암호를 몰라가지고 못 들어보시네요. 제가 암호를 알려드린 분이 누구였지? 일단 명숙쌤. 어제는 말을 훨씬 잘했는데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좀 버퍼링이 걸립니다. 네. 이름을 이제 뭐 별이 6개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좀 고민을 하다가 형태적으로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보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의미를 좀 주려고 이제 고민을 좀 더 했어요. 찾아보니까 다이아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Do It Amazing이라는 약자를 쓰던데 저는 좀 더 트렌디한 단어로 Awesome이라고 해가지고 Do It Awesome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굉장한 걸 할 수 있는 보드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고도 다이아몬드 모양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름을 다이아보드라고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배송을 보냈을 때 패키지 안쪽에 보시면 저 다이아보드의 간단한 모듈들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6개의 LED를 각자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마이크로비츠라고 하는 교구랑 직접적으로 뭐죠? 직접적으로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비츠와 어떤 경쟁 대상보다는 마이크로비츠에 없는 다른 매력을 가진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좀 잘 쓸 수 있는 센서가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컬러 센서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사실 컬러 센서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교구가 거의 이제 레고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컬러 센서를 잘 쓰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 LED와의 어떤 컨텐츠 궁합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컬러 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와 이 간단한 거리를 감지할 수 있게끔 적외선 센서까지 같이 넣어서 이 다이아 센서라고 하는 멀티 센서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를 2개 끼울 수 있는 이 포트가 있어요. 양쪽에 보니 그 모터 포트가 2개가 있죠. 저희가 쓰는 모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 모터가 있고 DC 모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패키지에는 서버 모터 하나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본 패키지에는 서버 모터 하나만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 다이아보드는 서버 모터 하나 그리고 DC 모터 하나씩만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모터를 2개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서버 모터 2개를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DC 모터 2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어떤 컨텐츠나 메이킹을 하실 때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모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버튼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소리를 내는 버저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DC 모터 2개면 자동차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죠? 유선이라서 좀 안타까워요. 간단하게 유선을 연계해서 가까운 거리에선 돌아다닐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업로드 어떤 형태라든지 블루투스가 지금 안 되는 어떤 보드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는 안 되고요.
향후 저희가 그 업로드가 가능한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업로드가 되면 블루투스도 되고 사실 와이파이도 된다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다이아보드가 아니라 좀 다른 모델의 형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업로드가 가능한 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업로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발 중입니다. 사실 업로드가 가능한 어떤 모델과 실시간 통신, 그러니까 스크래치나 사실 엔트리는 업로드가 아니라 바로바로 그 통신을 보내고 아이들이 그 코드를 고쳐보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이 실시간 형태가 제 교육할 때는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항상 교사 선생님들께 물어볼 때는 업로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전시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할 때 업로드가 좀 필요한 장점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다음 버전에서는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어떤 모델을 내놓을 때 업로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코딩을 하지 않는 형태에서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게끔 전원만 연결하면 그 작동하는 혼자 모드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자, 혼자 모드는 그 보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전원을 연결하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LED 5가지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빛이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고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7가지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LED가 켜지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조명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많이 하시는 3D 펜이나 3D 어떤 프린터, 종이 공작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한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먼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랑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외장 배터리 같은 것과 연결해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 모드를 저희가 제공한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오해가 있는데 건전지는 사실 저희가 연결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건전지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3.3V, 그러니까 마이크로비츠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포트 자체가 마이크로 USB 포트이기 때문에 그냥 외장 배터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조 배터리를 하시면 되죠. 네. 사실 업로드가 뭐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가 나중에 그냥 건전지나 이런 것들을 꽂을 수 있는 포트를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필요하면 그냥 뭐 외장 배터리나 아니면 컴퓨터에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엔트리와 스크래치 이 2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트리 같은 경우에 원래 저희가 2월 달에 업로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늦어가지고 3월 달로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아니면 지금 좀 토요일이라서 다음 주 3월 말쯤 되면 업로드 이제 엔트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스크래치 기반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어떤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스크래치 3 기반으로 만든 비트브링용 스크래치를 까셨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보이시죠? 스크래치 기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확장 블록 추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다이아보드가 있고요. 다이아보드 혹시 혼자 모드로 하셨던 분들은 전원을 잠깐 빼시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하셔야 코딩 모드로 돌아갑니다. 자, 다이아보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기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찾는 걸 볼 수가 있죠. 혹시 여기서 기기를 못 찾는 분들은 이 몇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리고 혼자 모드로 혹시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이 스크래치를 설치할 때 뒷부분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동의함을 누르고 막 지나가 줘야 되는데 가끔 뭐 취소를 누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드라이브가 설치가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 다이아보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기기를 아마 찾을 수 없다. 약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다이아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블럭이 있죠. 38가지의 블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좀 아이들이 코딩하거나 학습을 할 때 좀 재밌거나 혹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블럭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블럭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수업 보시면서 향후 점점 줄여나갈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무대창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스프레드 정보 탭만 있는데 다이아보드 탭이 하나 생겼어요. 이 탭을 누르시면 현재 다이아보드를 이렇게 누른다거나 컬러 센서 색상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게끔 저희 센서 값을 볼 수 있는 센서 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럭이 많기 때문에 채팅창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뭐 제안이죠. 블럭 색깔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볼게요.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 블럭 색깔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앞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LED는 그냥 전부 다 LED라고 넣어놨고 서브 모터 혹은 DC 모터. 보통 DC를 영어 DC로 쓰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좀 더 읽기 쉽게 그냥 DC 모터 한글로 쓰고 LED도 LED 한글로 씁니다. 버저 같은 것도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넣어놨고요. 센서 같은 것도 이름들을 앞에다 이제 넣어놔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블럭의 색깔을 바꾸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학습할 때는 아이들이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블럭 색깔이 다르면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LED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바로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혼자 모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블럭 하나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어떤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현이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 중에 사실 암무 효과, 암무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랜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누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그 활동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랜덤 같은 걸 좀 넣어놨어요. 이 랜덤 개념은 이 LED를 하나씩 켜거나 모두 킬 때에도 마지막에 아무것이라고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켜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아무 곳이나 막 켜져요. 그래서 좀 더 랜덤 개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일단 LED부터 좀 재미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해요. 저희 사용자 매뉴얼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탄생석 표현하기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달에 있는 의미 있는 12개의 보석을 좀 관찰해보고 그 보석들의 의미와 실제로 보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제 반짝거리는지 어떻게 빛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LED로 좀 표현해보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이 할 거는 저희 아크 원자로, 아이언맨에 나오는 이 아크 원자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관찰해보고 그것들을 디자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에너지 모이는 소리와 함께 빛이 천천히 켜지고 이게 동작하다가 마지막에 밝게 삥 하고 밝게 켜지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꺼집니다. 제가 이제 만든 어떤 디자인 말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빛의 흐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이 LED의 블럭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한번 1, 2분 정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 가지 블록들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지금 잠깐 고양이들이 조금 물어가지고 한번 쓰다듬고 왔습니다. 네. 방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앙탈을 부리네요. 네, 보시면 시계 방향, 그러니까 1시 방향이죠. 1번부터 6번까지 LED가 이렇게 있고요. 이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딩을 했었어요. 사실 위에처럼 코딩을 하면 그 효과음을 낸 다음에 LED가 켜지기 때문에 좀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를 동시에 줘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과 LED가 켜지는 거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막 1.8초, 4.4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 LED가 천천히 밝아지고 천천히 꺼지는 거를 숨쉬기 효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하드웨어에 그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는 딱 2초가 걸리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좀 더 코딩하기 쉽도록 뭐 1.5초 이런 것보다 2초 이런 게 훨씬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처럼 실시간으로 보내는 방식에서는 약간 통신 속도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 딜레이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뭐 20ms로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하면 그걸 하드웨어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시간 차이 때문에 좀 애매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8초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자기가 보고 정말 정밀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 시간을 조금씩 제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는 것과 효과음을 내는 것을 같이 놨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LED를 끄는 형태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자기의 개성대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나는 되게 잘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좀 보내주시면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좀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고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수를 지금 지난주부터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코드라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텐츠 공유를 같이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야지 제가 또 이제 그거를 빠르게 교육 자료로 만들고 다시 저희 이제 공개 자료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저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서로서로 좋은 거예요.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LED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LED 블록을 이용해서 이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 어떤 컨텐츠를 처음에 해보시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 LED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보셨죠? 네. 이 비대면에서 좀 어려운 게 그 다음 거 넘어가는 어떤 그 타이밍인데 사실 자꾸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약간씩 템포를 한 템포씩 쉬어가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드랑 PPT랑 드렸으니까 혹시 집에서 한 번씩 복습을 해보시거나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컨텐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보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하나씩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뒤쪽에서 스크래치 3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블록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 저희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 컬러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재를 좀 내놨어요.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교재인데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근데 그중에 중등 교재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 시각장애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만들기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는 생명이나 색약의 경우 색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의 색을 나에게 그분 그런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는 컨텐츠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 스크래치의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확장 블럭이 있어요. 텍스트를 읽어주는 확장 블럭이죠. 그것들을 컬러 센서랑 결합해가지고 사물의 색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노랑입니다. 그리고 녹색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의 색을 감지해서 읽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혹시 이제 듣고 계신 분 중에 색약이나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네요. 컬러 센서는 저희 다이아보드 이 컬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끼워 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끼워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끼우거나 옆으로 끼워도 이제 들어는 가지만 사실 이제 동작은 하지 않아요. 대신 고장은 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면 되고요. 센서를 끼웠을 때 지금은 아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손바닥이나 어떤 사물을 가까이 대시면 이제 그때부터 반짝반짝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사실 컬러 센서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쏴가지고 그 물체에 반사된 것들을 읽어서 어떤 색인지 알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LED를 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LED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까운 사물을 가까이 댔을 때만 좀 컬러 센서가 동작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짝거리지 있진 않지만 밝기 센서와 적외선 센서는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 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빨강부터 이제 하얀까지 총 7가지의 컬러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보드 센서 창을 보시면 컬러 센서 색상이라고 하는 이게 있고 지금은 아마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사용 매뉴얼의 12페이지를 보시면 이 컬러 색상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컬러를. 그 컬러 색상표에 있는 색으로 이 센서 창에 잘 읽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마 대부분 잘 읽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그 컬러 값이 잘못 읽히면 여러분이 계신 어떤 환경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약간 잘못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3페이지에 있는 색상 보정하기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색상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게 이제 아이들도 쉽게 보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센서 색상 7가지 블럭을 이용하시면 바로 이제 7가지 색상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 블럭을 이용해서 한번 사물의 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색으로 구분하는 블럭이 있고 굉장히 많은 색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블럭이 또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할게요. 지금은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7가지 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7가지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컬러 센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마다 사실 센싱하는 게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의 범위를 좀 잘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 빨강하고 노랑 사이에는 주황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황색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아마 주황까지 나눠버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어떤 분들은 감지가 되고 어떤 분들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심하게 돼요. 어, 이 빛의 조명이나 어떤 뭐 재질, 반사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래도 좀 최대한 많은 색깔을 분류한 게 저희 이제 이렇게 7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에 있는 어떤 스파이크 프라임이나 이 컬러 센서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한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분되는 색상이 저희랑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주황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없는 거죠. 저희한테 있는 색상이 거기는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 쓰는 컬러 센서가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TSS 텍스트 투 스피치 블럭을 한번 불러오셔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이 사물 해석을 갖다 댔을 때 그 색으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빨간색인데 얘는 빨간색으로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흰색인데 얘는 노랑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색깔이 있는 어떤 재질, 조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특히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좀 사물의 색에 있을 때 읽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RGB 값은 굉장히 잘 읽는 편입니다. 저희 컬러 텔러는 엔트리에서는 읽어주기라고 확장 블럭을, 인공지능 확장 블럭을 사용하시면 되고, 스크래치에서는 SDT라고 하는 확장 블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이 컬러 센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 컬러 센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패키지에 이제 같이 공작 재료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카멜레온의 어떤 생태적인 습성에 따라서 주변의 색을 피부색을 바꾸는 어떤 그런 컨텐츠인데, 이 같은 빨강이라도 굉장히 미묘한 그 빨간색까지 전부 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좀 디테일한 어떤 컬러에 지금 감지하고 있는,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상에 되게 미세한 것들까지 조금 활용을 하시려면 이 컬러 센서 색상 휴라고 하는 블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휴가 직역을 하면 색상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어까지 같이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창에 보면 컬러 센서 색상 휴라고 돼 있어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0부터 360까지 표현이 되고요. 빨강부터 이 보라색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게 디테일하죠? 엄청나게 많은 색상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색상으로 따지면 360개 정도의 색상을 표현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오픈 베타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한번 만져보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반납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반납하실 때 혹시나 뭐 그럴까봐 뭐 이런 공작 재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쓰시고 좀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막 만져보라고 이제 보내드린 거니까 막 공작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해보신 다음에 충분히 좀 가지고 노신 다음에 그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컬러 센서 색상 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강부터 보라까지 색상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사실 엔트리로 조금 구분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사실 엔트리에서 이 색상표가
이 텍스트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색깔을 엔트리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스크래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깔을 맞추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는 0부터 360까지 숫자를 쓰고 있지만, 스크래치는 0부터 100까지 숫자를 쓰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살짝 다르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저희가 그 엔트리 처음에 기준으로 만들어서 360까지 숫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에서도 이 드래그 할 때는 100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360의 범위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스크래치는 그래도 드래그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자,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상을 LED로 그대로 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카멜레온이 이렇게 놀 수 있는 정글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카멜레온이 잘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일 때 사실 근데 두 가지의 그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향을 감지할 때와 색을 감지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왜 구현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짝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코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 2분 정도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컬러 센서와 LED를 같이 사용하고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상을 LED로 켜고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사실 카멜레온이 저도 이제 이번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알았는데 주변 색깔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색깔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날씨의 변화라든지 어떤 습도의 변화, 그리고 카멜레온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이 피부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카멜레온을 단순히 이렇게 어떤 컬러 센서로 감지한 색깔로 키는 어떤 컨텐츠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엔트리에서는 날씨를 가져올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을 이용하면 이 날씨를 표현해주는 카멜레온, 즉 IoT 어떤 개념의 카멜레온 어떤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카멜레온,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붙이면 내 얼굴 표정과 막 이런 것들을 함께 이용해서 감정 인식을 이용해서 카멜레온의 그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어떤 형태로 되게 다양하게 좀 컨텐츠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같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정도로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 카멜레온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하향을 감지할 때와 색을 감지하지 않았을 때가 왜 구현이 안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 색상표에 보시면 흰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색을 감지하지 않을 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색상표, 그러니까 이 센서창에 보면 색상표 H값이 0부터 360으로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조건문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요. 만약 하향일 때는 흰색으로 켜야 되죠. 그리고 색깔이 없을 때는 끄면 돼요. 마지막에 0이 아닐 때는 왜 넣어놨냐면 사실 여기 컬러 센스 색상 7가지에는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휴가 블록에는 아마 0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0일 때는 빨강이란 말이에요. 없음이랑 빨강색이랑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없음일 때 꺼줘야 되는데 동시에 빨강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껐다 빨강 이렇게 반복이 돼서 굉장히 이상한 LED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 주려면 이렇게 컬러 센서 색상이 0이 아닐 때에만, 그러니까 1부터 숫자가 들어올 때만
다른 색상으로 키는 형태의 조건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바로 흰색으로 킬 때입니다. 흰색으로 키더라도 이 컬러 센서 흉값 블럭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게 무슨 숫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색깔과 흰색으로 키는 게 또 중복이 되죠. 이 두 가지를 좀 피해 주려면 조건문의 어떤 순서라고 해야 되나? 이 순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만약 아니면 과 이 중첩된 어떤 이중 조건문을 함께 사용하는 약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멜레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짜시면 어지간한 상황에서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조금 빠른가요? 제가 좀 말이 많죠?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뭔가 불안해요. 사실 대면고역에서는 얼굴도 보고 이제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 시간을 넉넉하게 제가 되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컨텐츠 적게 하더라도 각자 직접 많이 만져볼 수 있고 스스로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인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 맞추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괜찮다고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버저를 이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항상 이제 제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연계거든요. 뭐 사실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뭐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교과 연계하는 거를 또 기본적으로 좋아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패키지 안에 5가지의 어떤 공작과 기본 컨텐츠를 그래도 교과랑 연계시키는 걸로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요 연주하기는 그것과 별개의 어떤 컨텐츠고요. 음악 시간하고 조금 연계시켜 봤어요. 초등학교에 이제 음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유튜브라고 해야 되지? 구글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바로 처음에 나오는 동요를 하나 이제 골랐고요. 여기서 이제 버저에서 중요한 게 블럭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비트브리 시리즈는 버저음을 할 수 있는 블럭이 너무나 단순했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이아보드를 만들면서 마이크로비츠나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메이크 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니까 좋은 버저 블럭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것들만 쏙 빼가지고 좀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블럭이에요. 자, 8개의 음을 하나의 블럭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음입니다. 도부터 높은 도까지 할 수 있고 반음 간격이고요. 마지막에 쉬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어떤 박자 개념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또 연주 속도를 직접 할 수도 있죠. 120이 보통 이제 기본인데 숫자가 낮아질수록 느려지고 숫자가 이제 높아질수록 빨라지는 그런 블럭입니다. 한번 갖고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는지 눌러보시고요. 요 블럭을 이용하면 좀 단순한 어떤 박자의 멜로디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든 게 요 동요입니다. 구슬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요런 동요 아시죠? 저도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2학년에 나오는 동요라고 해요. 요 블럭을 코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드린 링크 안에 보면 코드가 있습니다. 동요 연주하기 코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파리베 은구슬 맞습니다. 그거 그거를 한번 갖고 오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좀 연주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긴 동요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 금방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버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 기본 도는 그 피아노 기준으로 가온다. 그러니까 4옥타브죠. 이 4옥타브 도음하고 같은 음입니다. 네. 그리고 높은 도는 5옥타브 도라고 볼 수 있죠. 5옥타브 도. 5옥타브 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옥타브 개념으로 쉽게 딸이 2학년이십니까? 좋네요. 아이들이 사실 제가 해보니까 버저를 잘 활용하면 이게 메인 컨텐츠가 되긴 좀 힘들 수 있지만 아까 뭐 아코온자루처럼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을 부가적인 걸로 활용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 멜로디라든지 효과음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같이 넣어놨어요. 바로 이제 코딩하지 않아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뭐 엘리젤 위에로 유명하죠. 생일 축하. 효과음이 사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쓰임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로디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요. 이 효과음 내기는 저희가 이제 버저음을 총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 8가지 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옥타브로 한 음씩 연주할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연주하기는 버저음을 멈추기까지를 해줘야지만 멈추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블럭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박자만큼만 연주하고 멈추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 헤르츠로 연주하기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보시면 마치 하는 약간 그런 음으로 나오는데, 실 얘도 한 262 정도로 해주면 이 4옥타브 도음하고 같은 음이 나요. 그래서 버저음은 33부터 7,900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로 주파수로 연주하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버저음과 이 바꾸기, 이 2가지를 같이 이용하면 이런 효과음, 뭐 드르 되게 뭐랄까 로봇이 말한다든가 아무튼 뭐 좀 독특한 소리들 있잖아요. 에너지를 모으는 약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복하기를 같이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얘를 해보면 약간 이런 식의 연속된 음을 만들기 좋기 때문에 효과음을 만드시고, 요런 옥타브 개념은 멜로디를 만들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8개 음은 좀 단순한 박자. 요렇게 한 음씩은 좀 더 복잡하고 박자를 좀 더 잘게 쪼개야 되는 것들을 만드시면 좋아요. 이건 쉬기, 이런 개념들을 같이 쓰면 되게 리드미컬한 어떤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박자 개념은 사실 연주 속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20bpm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60, 뭐 240, 300 이런 식으로 바꾸면 같은 리듬이어도 연주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멜로디를 만들면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연주 속도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주 속도가 메인으로 되는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바로 이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메트로놈 자체가 연주 속도의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음악의 빠르기를 정확히 잴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어, 저희 다이아보드를 이용하면 이 메트로놈의 기능을 거의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메이킹 컨텐츠가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기본 120으로 지금 소리가 안 나지만 제가 지금 소리 꺼놔서 그래요. 이렇게 띡딱 띡딱 정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르면 10bpm씩 늦어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빨라지는 그런 형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서브 모터까지 같이 붙이니까 정말 그 메트로놈을 그대로 이제 형상화시킨 어떤 그런 간단한 메이킹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버원에 붙은 저 블럭은 저희 이제 비트브릭이라고 하는 교구에서 쓰이는 저희 블럭입니다. 약간 그 꼬마 블럭을 닮았어요. 네. 사실 요 부분은 저희 이제 비트브릭 가지고 수업하셨던 선생님이 메트로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었고요, 예전에. 근데 그때는 시간으로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지 않았죠.
근데 다이아보드는 연주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그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드린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불러오셔가지고 구현을 좀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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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늦고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모터의 각도 그리고 LED를 켰다 껐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메트로놈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시각화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바퀴 돌다가 조금 버퍼링이 걸린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시간 통신 방식의 약간 약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업로드 방식은 이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스크래치나 엔트리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통신으로 보내는 것들은 이 통신 속도나 어떤 블록이 다른 것들하고 또 이제 같이 실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조금 딜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로놈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버전은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형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트로놈에서 서브 모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브 모터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서브 모터는 그 동작 원리가 너무나 단순하죠. 그 원하는 각도로 이 모터의 각도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되게 아쉬운 블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를 쫄라가지고 하나 만든 게 요 밑에 있는 블럭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브 모터가 시작하는 각도와 끝나는 각도를 정하고 시간을 넣어주면 그 시간 동안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블럭이에요. 즉 다른 데서는 없는 블럭입니다. 이거를 사실 그 전에 만들려면 이렇게 변수라든지 반복하기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에 18도씩 그리고 0.01초 간격으로 하면 1초 동안 180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틱틱틱틱 거리죠. 뭐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처럼 되게 좀 자연스럽지 않게 가게 되면 18도씩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조금 해결하려고 18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8도, 0.001초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번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스크래치에서 이게 통신 보내는 속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초 동안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나눠서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시간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 블록 하나로 쉽게 그렇죠. 서버도 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블럭을 사용하시면 이제 모터를 이용한 되게 부드러운 어떤 모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메이킹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뭐 로봇 팔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생각해도 칙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어떤 동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 이제 생각해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뭐냐면 모터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모터가 멈춰있는 각도가 90도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블록으로 0도에서 180도를 1초 동안 동작하는 거를 설정했어요. 그럼 현재 90도에 있기 때문에 0도로 한번 갔다가 180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90도에 있다가 0도로 가는 시간도 내가 설정한 1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블럭을 쓰실 때 현재 모터가 있는 각도와 시작 각도를 맞춰주시는 게 정확한 어떤 그 동작을 위해서는 좋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블럭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1초 단위가 아니라 0.1초 단위이기 때문에 뭐 0.5초, 1.5초, 1.2초 이런 식으로도 이제 동작이 되고 100초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100초 정도로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좀 넣어놨어요. 너무 오래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요 마지막은 이제 별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적외선이나 밝기 센서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모터가 움직인다던가 어두워질수록 모터 각도가 변한다던가 네,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넣어놓은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 다른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썼던 방식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모터까지 다 넘어갔어요. 사실 LED 그리고 버튼은 중간중간 같이 나왔고 그리고 센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터까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DC 모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패키지에는 서버 모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DC 모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생기시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집에 뭐 비트브릭이나 비트브릭 미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모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비트브릭은 그 모터에 보시면 이 끝에 그 특별한 그 젠더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떼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런 부분들. 혹은 집에 뭐 FG90 그 되게 싸고 되게 저렴한 어떤 서버 모터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버 모터는 그 좀 저렴한 FG90하고는 품질이 좀 다릅니다. 저희께 훨씬 내구성이 좋고 좋은 모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부러지지 않고 불량률도 없다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컨텐츠 지금 할 게 오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컬러 센서와 LED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이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온 컨텐츠예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영화에서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우주를 구성하는 6가지 스톤을 모으고 이제 우주 절반을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스톤을 하나씩 모을 수가 있죠. 다 모으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색깔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사실 그 컨텐츠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 20페이지에 보면 보석을 넣어놨어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여기도 써져 있죠. 나의 우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책상, 내 주변에서 6가지 색상의 물질을 찾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빨리 찾나. 그럼 6개를 다 모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벤트를 좀 발생을 시키고 누가 먼저 모으는지 어떤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컨텐츠를 풀어가면 되게 재밌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어떤 빨강 스톤을 모으면 이제 내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범위에 빨강으로 그냥 치시면 되는 약간 그런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 코드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빨강을 감지하면 빨강을 1번으로 키고 노랑을 감지하면 2번으로 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톤을 다 모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뭐 빨강 스톤을 2번 이렇게 감지했을 때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저희가 리스트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리스트를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타노스 가지고 있는 장갑 있죠? 이 장갑에다 보석을 하나씩 집어넣는데 리스트를 가지고 이 장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빈 공간을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사실 리스트를 블록 코딩에서 이제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그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0 초기화된 0 값을 1번째 6번을 반복해서 넣으면 하나씩 밀리면서 6개의 칸이 만들어져요.
사실 리스트 사용하시는 거는 저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코드를 좀 고쳐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빨간 스톤을 1번으로 켰고 진짜 이 장갑에다가 빨간 스톤을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톤 목록에 첫 번째 항목에 1로 바꾸는 코드를 저는 집어 넣어줬어요. 자, 여기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몰입하려면 숫자 1보다는 직접 스톤의 이름을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뭐 리얼티 스톤이라든지 마인드 스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그런 스톤의 이름 들을 넣어주면 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의 스톤을 모두 다 모아주세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다 모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쉬운 게 그냥 스톤 목록에 0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을 포함하는가가 아닌가라면 조건문을 이용해서 0이 아닐 때 모든 그 리스트의 목록이 0이 아닐 때 스톤을 다 모았구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저는 응원과 무지개 효과를 켜줬는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무대에서 우주가 날아갈 수도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건 되게 다양한 어떤 효과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코딩할 수 있으면 좋고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이 그 리스트를 초기화시키고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좀 알려드렸을 때 사실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아,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절반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어떤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주 스톤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지구의 자원을 모은다던가, 그죠? 지구의 여러 가지 어떤 재생 자원들을 모은다던가, 그 뭐 에너지를 모은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컨텐츠로 후속 작업으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지구 에너지 모으기, 뭐 지구 자원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항상 컨텐츠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하실 수 있는 보물찾기 같은 것도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레고 같은 것들도 같이 이용해서 레고 블록으로 되게 다양한 어떤 메이킹들을 만들고 걔네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스톤을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하시면서 푸시면 충분히 한 차시 혹은 두 차시 이상을 재밌게 수업할 수가 있다 정도의 컨텐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저희 다이아보드만 할 수 있는 재미난 컨텐츠, 컬러 센서와 LED, 그리고 리스트까지 조금 학습할 수 있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어떤 코딩 컨텐츠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12시가 다 돼버렸네. 확실히 좀 템포가 늦으니까 어제보다 10분 정도 조금씩 늦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속도는 대략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다이아보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프로젝트 한번 볼게요. 요즘에 그 엔트리에서도 인공지능 그 블록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스크래치 3를 이용한 인공지능 어떤 블록들을 붙여가지고 자기 업체의 어떤 하드웨어 교구들을 판매하는 그게 되게 이제 유행처럼 좀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올해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되게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초등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소프트웨어와 그 인공지능 교구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 업체의 이 다이아보드와 이 비트브릭 같은 것들을 이제 붙일 수 있게끔 같이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지 인식과 이 오디오 인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인식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미지 인식을 봤을 때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스크래치 안에 이미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놨다라는 거죠. 사실 스크래치를 이용한 이미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좀 있는 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엠블럭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거나 혹은 어떤 티처블 머신이나 에멀포 퀴즈 같은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나 링크를 가지고 와서 스크래치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거는 인터넷이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은 없을 수도 있고 못 사용할 수도 있고 되게 느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이 없어도 그냥 이 설치형이잖아요. 지금 스크래치가. 인터넷이 없어도 이미지 인식과 오디오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터넷이 없어도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보드 스크래치 깔리는 최소 컴사양은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려면 이 GPU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편인데 저희가 이제 최저가를 좀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부분 4기가, 램 4기가에 뭐 CPU는 한 1.2 정도 기가헤르츠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윈도우 10을 기본으로 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윈도우 10이 아니라도 저희는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뭐 8도 되고 7까지도 됩니다. 네. 돼요. 32비트 윈도우 7도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윈도우가 워낙 그 뭐라고 해야지? 이 파편화 현상이 심해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인터넷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저희 스크래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카메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줌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여기서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비디오 중지를 한번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촬영하기가 나오고 이렇게 뜨죠. 네, 제가 얼굴을 이미지 수집을 할 텐데 많은 숫자를 수집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이제 해보니까 각도만 잘 정하면 한 5장에서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저는 9장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을 어, 나야나로 바꾸고 자, 두 번째 클래스 뭐 예를 들어서 V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해주셔도 되는데 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뭐 이 정도 하나씩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름을 얘는 달기 학습은 돼요. 클래스는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개 되는데 이게 뭐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뭐 많아봤자 뭐 5개 이상 쓰시겠어요? 별로 안 쓰시잖아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잘 돌아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델 학습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꽤 빠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오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차율이 0에 가까울수록 학습이 잘 된 거고 이게 바로 그래프가 보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학습이 잘 못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데 설정에서 이 숫자를 고치는 건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그냥 모델 학습을 다시 하시면 거의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측하기에서 잘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잘 확인이 되죠? 네. 자, 이 학습된 모델을 이 학습 모델 블록에 적용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 모델을 스크래치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넘어갑니다. 네.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런 코딩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코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카메라 이미지에 비추는 거를 학습 모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곧 켜지겠죠? 자, 지금은 나야나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달기를 붙이면 달기가 되고 나야나, 달기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미지 탭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추가한 이미지를 내일 또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왼쪽에 보면 저장하기 버튼이 있고
그럼요. 이미지 업로드를 한 것도 카메라 인식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제 하는 게 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제 저장할 때는 MLI, 머신러닝 이미지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돼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새 창이 열리고 이제 불러오기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 D 드라이브에 백업 다이아보드 콘텐츠 그거 어디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달기 이렇게 하면 방금 추가했던 이미지가 들어오는 걸 보이시죠? 물론 학습은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엔트리가 이미지를 그 코딩을 할 때 되게 불편합니다. 그죠?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띄어가지고 다시 또 선택하고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티처블 머신의 형태처럼 바로바로 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업로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PNG랑 JPG를 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쯤에 드렸던 링크 안에 사람하고 자동차 두 가지 이미지를 조금 넣어놨어요. 네. 근데 그 이미지는 저희랑 그 삼성을 같이 했던 그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라서 제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을 드릴 거고요. 아니더라면 저희가 따로 양질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끔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자동차를 모델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학습이 잘 되고 있죠? 자, 이 모델을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사람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업로드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업로드로 바꿔서 안 넣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넣어보니까 자동차 학습이 굉장히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잘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를 클래스 1이 사람인 거 확인하시고 자,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업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딱 하면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뜨죠. 네, 이번에는 요 11번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클래스 1로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무대창에. 이렇게 업로드된 이미지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켜가지고 자, 카메라를 켜가지고 지금 카메라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바로 코딩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빠르게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컨텐츠를 조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사실 인공지능 컨텐츠를 뭘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공지능 컨텐츠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지금 만든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이제 암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금고입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확인해 가지고 내 얼굴인 거를 인식한 다음에 통과되면 2단계로 넘어가요. 이렇게 카메라 인식해서 나면 확인돼서 컬러암으로 넘어가는 거죠. 컬러암으로 넘어가면 무대창을 한번 보세요. 컬러암호를 딱 받으면 이 무대창에 그날의 암호가 생성이 됩니다. 보라, 노랑, 빨강이 생성이 됐죠. 그럼 내가 컬러 센서로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컬러를 순서대로 찍어줘야지만 금고가 열리는 거야. 잘못 찍으면 안 열리겠죠.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비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컨텐츠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단순하거나 좀 더 복잡하더라도 좀 재미있는 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인식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어떤 말의 의미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디오 인식은 어떤 주파수의 다른 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서 오디오 인식이 있는데 거기도 예제를 보면
어떤 단어들의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수 소리, 뭐 기타 소리, 휘파람 소리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다른 음절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오디오 인식이 그 학교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교육 자료에서 오디오 인식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빅스비라고 하는 삼성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그 에어컨 켜줘. 그리고 그 멈춰. 이 두 가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에어컨 켜줘 하면 DC 모터로 만든 에어컨이 돌아가고 아니면 멈추는 그런 식의 컨텐츠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 이미지는 아니고 엔트리에 보면 이제 실제로 어떤 음성을 인식하는 블럭이 있어요. 스크래치는 없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자비스예요. 내가 자비스 하면 그 명령을 알아듣고 얘가 hello 대답을 하죠. 그리고 다시 스타트 컴뱃 모드 이렇게 하면 얘가 공격 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변신을 하죠. attack 공격을 하면 그 명령을 알아듣고 얘가 적에게 빔을 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의 어떤 컨텐츠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블록들을 이제 잘 이용하되 그것들 좀 재밌게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원래 스크래치 3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몇 가지를 대부분의 업체들이 스크래치를 다시 만들 때는 자기 업체의 그 하드웨어만 붙여놓고 나머지를 싹 삭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놔두자 정도의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의 하드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보드를 가지고 마이크로비치를 제어할 수도 있고, 네, 마이크로비치를 가지고 이 다이아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비치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마이크로비치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이크로비치의 블럭을 누르면 다이아보드에 LED를 켤 수도 있고 다이아보드의 블럭을 누르면 마이크로비치의 그 도트를 이렇게 켤 수도 있죠. 자, 이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로비치를 누르면 켜지고 다이아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켜지는 형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어떤 협력 프로젝트나 각각의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또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스크래치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브릭 자동차를 다이아보드로 제어를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재미있게 이미 가지고 있는 교구가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 초대해도 됩니다. 뭐 대신에 교구는 없으시겠지만 괜찮으시면 하시고요. 네. 아니면 저희 뭐 다음 오픈 연수 때 그때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결국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가 교육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비트브릭 CC라고는 있는 저희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눌러보시면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아보드를 가장 먼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면 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코드는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오늘 했던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심화 자료들, 인공지능 자료들, 마이크로비츠보치가 어떤 게임의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게임의 형태들, 교과 연계, 어떤 메이킹, 뭐 교구 연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미리 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스크래치와 엔트리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PPT 파일과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버튼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 PPT 파일에 영상 같은 걸 집어넣지 못해서 아직은 올려놓지 않았어요. 사실 뭐 터치 센서도 들어가면 좋고, 삼쪽 가속도도 들어가면 좋고, 다 들어가면 좋죠. 뭐 일단은 저희 그 나름대로의 그 가격선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만 좀 넣어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분 동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 사물 해석을 물감으로 사용하는 컨텐츠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 컬러 센서가 있잖아요. 근데 컬러 센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 해석을 물감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라색은 이제 보라색으로 나오겠죠. 뭐 펜색이나 어떤 이 투명도 같은 걸 조절하면 물감 같은 걸로 이제 색칠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컨텐츠, 뭐 미술 연계랑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빛의 삼원색을 혼합해서 LED를 직접 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빛을 이제 색깔을 흡수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사실 빛의 삼원색이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져올 수 있는데, 빨강을 이렇게 하면 빨강이 켜지고, 이 상태에서 녹색을 감지하면 빨강하고 녹색이 합쳐진 노랑으로 켜지는 거죠. 색깔을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색깔들을 이렇게 혼합하면 무슨 색깔이 되는구나. 흰색입니다. 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녹색을 빼면 보라색이 나오고, 네. 빨간색을 빼면 파란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혼합하는 걸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나아간 게 보색을 확인하는 거예요. 빨간색을 감지하면 빨간색의 보색이 켜집니다. 이거는 사실 코드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한데 한 줄짜리 코드인데 그 안에 약간의 그 수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빼고 나누고 약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요. 뭐 청록색의 보색인 빨간색, 뭐 파란색의 보색인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보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기본적인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행 신호등, 빨간불, 뭐 파랑불, 점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제 버저 소리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띡띡띡띡 이런 식으로.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죠. 삐뽀 삐뽀 한다던가 어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버저음을 학습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재밌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박동 그래프 이것도 뭐 만들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건데 뭐 빨리 뛴다던가 느리게 뛴다던가 뭐 그런 것들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컨텐츠 게임 중에서 주사위라든가 가위가위보 게임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주사위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LED가 있죠. 그래서 난수 개념, 무작위 개념을 이용해서 누르면 띠르르 이게 주사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2번이 걸렸죠. 그냥 주사위 게임. 다이아 룰렛은 러시아 룰렛, 좀 폭력적인 게임이긴 하지만 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LED를 하나씩 없애면서 마지막 LED를 없애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누를 때마다 LED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남았을 때 굉장히 쫄리죠.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뭐 이런 게임들. 뭐 여러 가지 아까 올려놓은 준비 중 되어 있던 그런 컨텐츠들을 뭐 열심히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되게 빠르게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연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연수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데 시간 나실 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니까 한 번씩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아크 원자로나 어떤 컨텐츠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빠르게 교육자로 다시 만들고 또 공유해드리고 이런 상생관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그냥 또 아이디어가 뭐 이게 뭐가 재밌어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그 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도 한번 적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쯤에 뭐 말씀하신 뭐 다른 분들 시청 안 하셨지만 뭐 이렇게 연수 초대할 수 있다는 거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요청들이나 그런 문의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있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 계속 보면서 했는데 질문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답변은. 더 있으면 남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연수가 사실 비대면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좀 더 나아지겠죠. 이제 다 끝나신 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저는 마지막 그 남아 계실 때까지 일단 유지를 하고 방을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또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링크를 그분들한테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아, 그리고 뭐 저희가 패키지 안에 조그만 종이를 넣어놨어요. 뭐 반납 절차라든지 구매 절차 이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시 하는 교육은 줌 링크는 달라집니다. 줌 링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줌을 새로 생성을 해야 돼서 링크가 달라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